신은경 씨가 빚, 사치,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은경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도 갚아준 게 없는데 무슨 소리냐. 갖고 있다고 주장한 채무가 애초에 그냥 신은경 씨 채무다. 근데 이 와중에 소아해외여행을 다녔다든지. 빚을 갚은 사람이 어떻게 3번씩, 4번씩 어떻게 여행을 가냐고요. 소속사에서 대줬으니까요. 백화점에 가서 옷을 뭐 억대, 뭐 1억. 그래서 그 여직원이 결국 퇴사까지 하게 됐어요. 또 빚이야? 네, 그 다음 이제 세간의 궁금한 풍문을 해결해준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드라쇼! 자, 오늘은 특별히 따끈따끈한 풍문만 모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새 식구도 있고 자리에 없는 우리 식구도 있고요. 네네. 먼저 우리 채널A를 대표하는 베테랑 기자십니다. 이현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채널A에서 실제로 보도본부에 실권이 있는 사람들 보려면은 네네. 네 글자로 되는 프로그램 진행하는지 보면 돼요. 그렇죠. 직원직설, 네, 태도남마, 돌직구쇼 뭐 이런 네 글자로 된 것들을 네네. 보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떠맡고 계신 거예요. 그래, 심지어 메고 가야 되는. 낮 시간대 시청률도 잘 나오시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만은. 풍문보다 잘 나와요. 그래요? 네. 심지어 직급도 보니까 차장님이신데 네네. 제가 봤을 때 직원이라 얼마 못 받으세요. 예. 예. 긴장비만 예, 받고 예. 나와요. 뭔가 여유가 있네요, 예. 많이. 예. 근데 말할 틈이 없군요, 이 프로그램. 빨리 치고 나오셔야 돼요. 인사해 주시죠, 예. 인사해 주시죠. 제가 늘 풍문으로만 듣다만 오늘 취재 나온 기분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진짜로 TV로도 저도 자주 봤는데 네. 실제가 더 예쁘셔서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장서희 닮으셨어요. 약간 장성희 씨가 닮은 제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점 찍으시면 돼요. 점 찍으시면 돼요. 점 하나 찍으시면 예, 예. 됩니다. 우리 예, 예. 베테랑 이현경 기자가 나오시니까 테랑은 네. 여기예요. 베테랑 우리 이런 기자님께서 아, 긴장하시네. 긴장하시네요. 예, 예, 예. 강일원 기자님 웃는 게 아니신 거예요? 그냥 억지로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조금. 아, 그래도 국장님이시잖아요, 국장님. 강일호 기자님 눈웃음 친다. 나 봤어, 정면에서 봤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일중 씨, 일중 씨, 예, 예. 우리 저기 옆에 파트너분 오늘 안 어디 나오셨네요. 지금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바람막이가 없어요. 지금 제 옆자리 어디 간 책 거예요? 때문에서 그래요. 연예인 저 꿈꾸시는 분 어디 갔어요, 지금? 드디어 잘렸나 봐요. 제가 하도 추격태여 가니까 야. 애가 충격받아가지고 충격 나갔네. 방송을 처음 하던 친구라서 제가 좀 받아줄 걸 그랬나 그런 어디 간 거. 거야? 만담을 그렇게 시도했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갔어요? 아, 사실 이제 희진 씨가 네네네. 그 외국에서 눈 수술을 크게 하셨대요. 쌍꺼풀? 성형? 눈 애교살? 눈이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네네. 눈 성형은 수술을 우리나라가 하고 최고인데. 지금 회복 중이세요. 아니 근데 네. 저한테 오늘 붕대 감고 나오겠다고 매니저 대동하고 붕대 감고 나오겠다고 해서 참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은 오늘 토크가 잘 풀리잖아요. 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없는데 표가 안 난다? 문제는 그거였어. 응, 위험해지는 가끔 거예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주도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예. 화장실 가기가 겁나네요. 예, 예. 자, 오늘은 따끈따끈한 풍문을 꽉 채워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그 뜨거운 풍문 발표해 주시죠. 네, 최근 배우 신은경 씨의 전 소속사가 4천만 원의 이제 산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했다면서 고소했습니다. 소속사가 좀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 하는 사실을 거다라고 유포하고 있다라고 아픈 아들을 방치했다는 보도가 나와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어쨌든 나는 본 적은 없어요.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신경이가 출연했고 신경이가 순번인데 자기가 출연을 안 했다면 명백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직 힘들어요. 뜨거운 풍문입니다. 배우 신은경 씨가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불거지면서 빚, 사치, 그리고 아이 양육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여러 가지 논란을 한번 낱낱이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 분쟁이 어떻게 불거진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처음 시작은 신은경 씨가 전 소속사인 런 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건데요. 소속사 측은 이제 신은경 씨가 이제 2012년에 이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할 당시부터 빚이 한 10억 정도 대 사채가 있었고
국세가 7억 원 정도로 이제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서 본인 이름으로 뭐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만들기가 힘들었고 회사에서 법인으로 카드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좀 생활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는데 올 소속사랑 4년 넘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계속 빚은 줄지 않았고 그거를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계약을 끝내고 신은경 씨가 나갔는데 전 소속사 대표에 관련해 가지고 안 좋은 얘기들을 업계에 퍼뜨리고 다녔다. 그래서 이제 소속사는 4년 6개월간 진행되는 동안 2억 4천만 원의 빚을 졌어요. 신은경 씨가. 남은 빚을 떠안았는데 이거를 전 소속사가 민사소송을 걸었고요. 이 민사소송을 걸고 나서 신은경 씨한테 다시 신은경 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 해서 이게 형사고소 같이 걸려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왜 법인명으로 된 통장이랑 신용카드를 쓴 게 문제가 된 거죠? 그게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만약 그 이제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발급받았잖아요. 근데 자기 명의로 되지 않았다는 걸 악용했다. 신은경 씨가. 이게 이제 소속사 주장이죠. 그러면은 신은경 씨가 활동을 계속 하셨잖아요. 분명히 수입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빚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신은경 씨 4년간 27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매출이. 실제로 27억 매출 발생해도 실제로 소득은 세금이 뭐니 다 제하면 아마 20억이 안 될 겁니다. 15억 남짓 될 텐데 실제 신은경 씨가 쓴 돈은 30억이다. 그러면 이거는 수입보다 더 많이 훨씬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빚이 5억에서 4억으로 줄고 또 4억에서 3억을 주면 이게 점점 줄어 나가겠지 하는데 어느 날 뭐 카드나 뭐 여러 가지 돈을 써서 다시 또 어느새 1억이 또 추가가 되어 있어서 다시 원상복구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4년 6개월 정도 같이 일을 하는 동안 아무리 해도 빚이 그렇게 확확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소속사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2억 한 4천에서 5천까지 줄었을 때는 이 정도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차피 더 이상은 줄지 않을 테니까 여기선 내가 그만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은경 씨와의 전속 계약을 끝낸 거죠. 그럼 어디에 얼마나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백화점에 가서 옷을 뭐 억대, 뭐 1억 뭐 그런 주장도 나왔는데 옷을 갖다 쓰고 돈을 뭐 갚지 않아가지고 문제를 발생시켰다든지 아니면 호화 해외여행을 다녔다든지 이런 그럼 거 호화 해외여행은 뭐 어떻게 해야지 호화 해외여행이 무슨 지중해 무슨 뭐 호화 여행을 안 가봤겠지. 호화 여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슨 뭐 어디 지중해 최고급 투어라든가 세계 일주 뭐 이런 거 아니면 호화 여행이 뭐가 있을까 형님 그 싶은데 지중해 투어 싸게 찾아보면 3,400만 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뭐 1억 해외 여행, 1억 하와이 여행 이런 게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좀 세밀히 좀 살펴보면 2012년 5월에 하와이 여행을 가서 약 3천만 원을 썼대요. 그리고 2달 뒤인 7월에는 싱가포르 여행 가서 2,500만 원을 쓰고 그리고 2013년 3월에는 런던을 가서 5,300만 원을 쓰고 그리고 바로 한 달 뒤에는 또 다시 하와이를 가서 4,500만 원을 추가 지출했다는 그 영수증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일반적으로 논란이 신혼여행 됐죠. 갈 때 좀 맘먹고 가잖아요. 뭐 시댁이나 친정에 그렇죠. 선물도 좀 네. 사고 해도 그런 액수가 안 나오거든요. 나오죠. 근데 어떻게 그런 액수를 아니 근데 여행도 여행 나름인데 여행을 만약에 하와이로 6개월 정도 여행을 간다 그러면 한 5, 6천 쓸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이 가보셨어요? 아니요, 못 가봤는데. 저도 못 가봤는데 네. 하와이 가면 돈 한 많이 들어요. 6개월 정도 여행이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그 전 소속사에서는 이게 호화 여행이라고 하는 게 그 경비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기간에 비한 경비가 엄청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짧은 기간에 그리고 많은 비용. 그 1억 원 영수증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 영수증만 봤을 때는 뭐 그러니까 호텔이라던가 비행기 값이라던가 이런 게 엄청난 액수였다라는 거죠. 아유 머리가 띵해지는 게 이게 여행 가서 1억을 카드로 썼다는 거는 믿기지가 않는 게 앙동인 김일중 씨. 네네. 카드 한도가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카드로 쓴 건 아니에요. 네, 여행 가서 다 쓴 금액은 아니에요. 1억은 경비니까요. 그럼 현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결제해놓고 그냥 떠넘겼다? 그리고 전 소속사의 주장에 따르면은 하와이 여행이나 뭐 현지에 가가지고 돈이 더 떨어졌다, 돈 좀 더 붙여달라라고 해서 한국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300만 원 환전해 주신 거 맞고요.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1,700만 원을 현금으로 더 빌려달라고 해서 그 문자를 보면 제가 너무 힘들다는 문자도 있죠.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본인이 답을 하잖아요. 얼마든지 이자를 내도 좋으니 이 행복 누리고 싶다고. 그 여행사에 내는 5,200만 원조차도 한 카드에 한도가 안 돼서 5장 카드에서 더 정말 힘들게 나눠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회사에서 1억 여행을 보내줘요? 하루아침에 회사 권유로 가는 여행으로 변할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지난주에 언론과 만나서 한 방송 매체와 만나서 자신의 어떤 심경이라든지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네네. 자, 그러면 우선 호화 여행. 이건 일단 하시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여행을 권유한 사람도 소속사 대표고 그리고 예약해준 사람도 그 대표고 그리고 가서 쓴 800만 원도 환전해준 사람도 소속사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하고 그럼 진짜 만약에 그 신윤경 씨 말이 진짜라면 그 대표님은 진짜 좋으신 대표님이시네요. 정말 네가 가라 하와이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연예인 입장에서 그런 대표님이면 정말 고맙다고 전해라. 너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시끄럽다고 전해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엇갈리는 회사면 나 부분인 당장 건데 계약하겠네. 신은경 씨는 2013년에 그러니까 드라마 스캔들이라는 거를 출연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또 회차가 되게 많은 드라마였었어요. 인 거죠. 그거를 끝내고 나서 전 소속사에서 JTBC 내 이웃의 아내라는 드라마를 바로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이미 전 드라마가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고 체력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못하겠다 힘들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며칠 외국 나가서 쉬고 와라 라고 소속사 대표가 신은경 씨에게 그거를 제안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그 입장 표명하는 자리에서.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막 그 1억 영수증 중에 보면은 호텔비나 이런 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비싼 데서 왜 묵었냐 이런 거를 또 물어봤더니 신은경 씨는 소속사 대표가 불편하지 않게 편한 곳에서 편한 방을 잡아줄 테니 거기서 자라라고 했고 그 실제로 그 여행을 가게 되면서 이제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했던 여행사는 전 소속사 대표랑 워낙 알던 곳이래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잡아준 거라서 그냥 갔다. 근데 이게 어떻게 호화 여행이 될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전 소속사 대표는 그런 적 없다. 내가 그러니까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한 거지.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견인 거예요. 지금은 어느 쪽이든 분명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 이게 거짓말을 했을 때 후폭풍은 나중에 드러났을 때 엄청나거든요. 아니 저는 솔직했는데도 후폭풍이 심했는데 뭘요? 3년을 셨어요. 저기요, 이거 봐요. 전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3년을 셨어요. 그렇게 솔직하지 몰랐던 거죠. 우리 석천 씨 같은 경우는 네. 너무 개국 이래 처음 유사한 일들이 없어서 단군 일에 예. 제가 좀 오바했다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해지냐면요. 저희들도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래서 훨씬 더 얘기하기가 좀 첨예하긴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그 아주 단시간 내에 뭐 1년 새에 한 4-5번 여행을 서너 번 여행 간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배우를 소속사에서 1년에 5번씩 해외여행을 가라고 권유를 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회사인 거죠. 저는 1년에 설날 추석 당일 빼고는 거의 쉬는 날이 없거든요. 그래도 명절엔 쉬어요? 명절에는 쉽니다. 그럼 안 좋은 회사예요? 예? 안 좋은 회사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좋은 회사지만 뭐 이게 회사만 재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가수나 배우나 직업마다의 성향이 있는 게 그러니까 배우분들은 보통 작품을 하고 나면 되게 오랫동안 그 작업을 한 다음에 또 외국을 가서 좀 휴식을 하고 또 와서 하고 이거를 또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죠. 물론 그렇죠. 물론 그래요. 작품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게 막 작품의 역할이 막 그렇게 막 사치하고 막 이런 역할이면
작품 끝나고도 내가 막 나가서 사채해야 될 것 같은 배우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털려면 뭐 이렇게 싸구려도 먹고 이래야 이 이미지에서 이 캐릭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배우는. 근데 그 지점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대목은 뭐냐면 영수증을 공개했었잖아요. 1억 원의 영수증을 공개했는데 거기 결제 내용을 보면 아까 이준석 씨가 얘기한 것처럼 카드를 결제한 것도 있고 인터넷으로 결제한 것도 있고 결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속사가 여력이 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결제를 해줄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제 보도 자료에 보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녀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소속사에서 흔쾌히 보내줄 만큼 여력은 되었는가, 자금의 여력은 됐는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아니 그냥 이 상황은 있습니다. 제가 1억 원 영수증이라는 어떤 회사에서 내역을 공개했으니까 좀 한 번의 여행이라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이것이 과연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밝히면 되는 건데 지금 약간 A를 해명하라고 했는데 A-를 해명한 형태로 자꾸 진행되고 있으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백화점에서 수억 원의 옷을 구입했다는 전 소속사 측의 주장. 네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은경 씨는 뭐라고 해명을 했죠? 그 2010년에 욕망의 불꽃이라는 드라마를 신은경 씨가 재밌게 봤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재벌가 며느리 캐릭터를 했었어요. 그렇지. 근데 당시에 이제 의상 협찬이 아무래도 화려한 의상을 해야 되고 고급스러운 의상을 입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의상 협찬이 수월하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가님한테도 좀 약간 혼이 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다음 드라마가 이제 잡혔을 때 그럼 미리 좀 의상을 준비를 다음 드라마 작품을 미리 좀 해놓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백화점에 가서 협찬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나서 다음 드라마에 대한 협찬 의상을 30-40벌 정도를 미리 받은 상황이었었는데 그 드라마가 엎어진 거예요.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의상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신은경 씨가 어쨌든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의상에 손상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4천만 원 정도로 이제 변상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믿고 이렇게 점장님이 협찬을 해주셨는데 그런 뭐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거는 뭐 뒤늦게 알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또 아주 전면적으로 반박한 이가 또 있다고요? 바로 그 백화점 매장의 여직원이에요. 여직원이 얘기했어. 근데 여직원이 인터뷰에 응했었는데 이분이 그 신은경 씨가 직접 그 당시에 자필로 작성했던 확인서, 사실 확인서를 공개를 했어요. 오늘 뭐 대대적으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확인서 안에 내용을 보면 2010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약 1억 1,300만 원어치의 옷을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한 거죠. 아니 근데 백화점인데 아니 돈을 안 주고 옷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외상? 네, 그러니까 신은경 씨가 이 중 3,800만 원어치는 옷으로 다시 갖고 왔고 옷을 다시 가져다 줬고 그리고 4천만 원은 전 소속사죠. 런엔터테인먼트에서 변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총 7,800만 원어치 정도만 채무가 해결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3,500여만 원은 어떻게 됐느냐? 그건 돈으로 갚지도 않고 옷도 안 갖다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해당 회사에 책임 추궁을 당한 거죠. 어떻게 된 거냐고 책임 추궁을 당한 거예요. 그 직원이.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 은행 대출을 받아서 갚고 그걸 피해를 보상하고 결국 퇴사까지 하게 돼요. 어머. 와. 근데 그러니까 인터뷰에 응할 수밖에 없죠. 신은경 씨는 그 지난주에 방송에서 그 매장 직원이 신은경 씨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 어쨌든 이해하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격려까지 했다고. 응원을 해줬다. 응원해줬다라고. 사실 이게 아니, 매장 직원이 3,500만 원어치를 떠안아주면서 잘 살아라고 하는 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실 이게 잘 살아라가 잘 살아라 그런 거지. 한정 씨,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시면 욕심 알았어. 연예인들은 뭐라 먹고 살으라고. 알았어. 다시 갈까요? 미안하다고 전해라. 사과한다고 전해라. 네, 잘하셨어요. 아니 여기서 이영구 차장님이 네. 스타일리스트 분이랑 오늘 직접 인터뷰를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하셨다고. 예,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드라마를 찍을 때 욕망의 불꽃을 찍을 때 그때 코디 분이랑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운하고 허탈하다.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협찬 의상을 갖다 줄 땐 협찬도 굉장히 잘 됐고 주얼리도 굉장히 잘 됐다는 거예요. 협찬을 잘 해서 잘 갖다 줬는데 협찬이 잘 안 돼서 의상을 구입한 것처럼 지금 인터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허탈하고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신은경 씨가
직접 구입을 한 적은 있나 그랬더니 있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만 원짜리 원피스 한 벌은 본인이 구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협찬이 잘 돼서 본인은 의상을 잘 갖다 줬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는 굉장히 허탈하고 자신이 일을 제대로 못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니까 허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저희한테는 신은경 씨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탄대요. 의상도 면으로 된 의상을 선호하고 그래서 그런 특징들까지 자기가 다 맞춰줬는데 협찬이 안 된 것처럼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신은경 씨가 늘 주장했던 거는 내가 이미지가 너무 세서 협찬이 안 돼요라고 주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 분과의 얘기는 조금 상반되는 대목이 있는 거죠. 진영 씨 약간 궁금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은경 씨가 30억을 썼다고 하는데 여자 연예인인데 옷 사는데 돈도 많이 안 쓴 것 같고 그럼 쓸 데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보통 뭐 하는데 돈을 써요? 저 비싸지를 모른다니까요. 먹는데 쓰잖아요. 먹는데. 먹는데만. 저는 거의 먹는 데 먹는 쓴 거예요, 그럼 거에 30억 원을? 쓰거나 아니면 뭐 액세서리 같은 거, 뭐 시계나 뭐 목걸이나 뭐 보석. 가방. 왜냐면 여자이기 때문에 가방일 수도 있고 왜냐면 가방도 뭐 비싼 브랜드는 뭐 몇백에서 몇천만 원까지 하니까. 아니죠. 뭐 가끔 여자 배우들 스타들 중에 네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약간 좀 능력이 좀 자기보다 조금 네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뒤에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돈 쓸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런 계시죠.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쵸. 홍준영 씨는 안 그래요? 저도 좀 약간 돈을 쓰는 스타일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쓰는 좀 스타일이야. 쓰는 밥값 스타일이어가지고. 내고 옷 사주고 그런 거 있어요. 석천 씨도 뒷바라지 잘하잖아요. 전 늘 합니다. 예. 남자친구에서 문제죠. 여자친구는 아니잖아요. 정확하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거짓 모성애 논란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혼할 당시에 신은경 씨가 양육권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 토크쇼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본인이 갖고 있고 자신이 이제 키우는 것처럼. 근데 이제 장애가 있는데 참 키우기 힘들다 해서 많은 동정 여론들이 좀 쏟아졌었거든요. 예, 아우 안 됐다, 딱했다, 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눈물을 또 그때 흘리셨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대중들이 좀 약간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토크쇼 났을 때 저뿐만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제 눈물을 보이셨다고. 그렇죠. 안 됐다는 그런. 네네. 그 당시에 신은경 씨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눈물을 보인 것도 맞고 아이 때문에 마지막 바닥까지는 갈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기사를 다시 찾아보니까 신은경 씨가 본인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그 당시에 말하진 않았어요. 예, 사실을 보니까 신은경 씨가 지금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있지는 않다고. 그럼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 생각을 했거든요. 시청자 입장에서. 시청자 한 명 추가됐네요. 착각했다 전해라. 그러니까 아이 그렇게 때문에 생각을 했어 우리는. 아이 때문에 힘을 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힘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는 했지만 제가 그 당시 기사를 다시 찾아보니까 남편 쪽에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그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고서 그거를 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그러면 민감한 상대방에게 자극할 얘기는 많이 뺐더라고요. 아니 그럼 양육권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원래 이혼할 때 양육권하고 친권을 다 신은경 씨가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신은경 씨가 키우는 게 맞죠, 사실은. 근데 지금 안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혼하고 1년간은 신은경 씨가 친정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같이 키운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다가 1년쯤 된 그 무렵에 이제 빚쟁이들, 그러니까 뭐 신은경 씨 주장은 전 남편 떠안은 빚이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빚쟁이들이 뭐 우락부락한 사람도 오고 집에 환경이 좀 어려웠다 상황이. 아이 뭐 키우기에는. 16평 정도 되는 집에 살았었다고. 집도 조그마한 집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혼 직후에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마땅히 키우기가 힘들어서 전 시어머니한테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보냈다. 이게 신은경 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첨언하자면 신은경 씨 주장은 어쨌든 전 남편의 빚을 본인이 떠안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은경 씨가 이제 돈을 계속 빨리 벌어야 하니까 촬영 때문에 계속 밖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픈 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고 누군가가 계속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상황이 뭐 이렇게 여의치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남편한테 이제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아이를 맡겼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기승전 남편 채무 맞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네.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대충 맞아요, 사실은. 네.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보냈다는 그 스토리 하나로 보면 그래도 말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관계가 워낙 다르니까 양쪽 네. 입장하는 게. 그러니까 신은경 씨가 직접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는 증언은 전전 소속사, 사실은 이제 그 앞에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네. 하여튼 이번에 소송건이 문제가 된 소속사 대표 말고 그 전에 2달 정도 같이 일을 했던 전전 소속사 대표가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일로 신은경 씨 집에 직접 찾아갔대요. 들어가서 보니까 고양이 방도 있고 매니저 방도 있는데 아이 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가끔 보는 거면 아이 방이 없을 수도 있지 않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 얘기는 그래도 가끔 데리고 와서 잔다거나 뭐 논다거나 하면 흔적이 있어야 예, 장난감이나 흔적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갔을 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최근에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혼할 때쯤 한 4개월가량 그 손자를 그 외갓집에서 좀 키웠대요. 근데 그때 손자가 보고 싶어서 집에 갔더니 손자가 너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줄 수 없어서 내가 데리고 오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왜 울고 있었대요? 아니 몸도 아픈 네. 아들이 왜 또 울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3명이 대화한 거를 공개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신은경 씨가 어머니 저는 애를 안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신은경 씨 어머니는 난 죽어도 얘를 못 키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때 시어머니가 그럼 내가 키울까요? 라고 하니까 신은경 씨가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바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녹취예요? 아니면 그냥 기억 속에? 대화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죠. 네. 아우 진짜 특히 엄마들이 애 혼자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저 같이 방송했던 김성경 씨만 하더라도 애가 지금 이혼한 뒤에 애를 유학 보내놓고 방학 때만 애가 돌아오거든요. 그래도 그 아들 돌아오려면 기다리면서 맨날 뭐 맞아요. 물건 사놨다 그렇죠. 무슨 뭐 그 집에도 방 청소해놨다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좀 되게 엄마들은 다 그런 심정이죠. 근데 아니 아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들 방을 없애버린 경우가 어딨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가장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들으니까 부분이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전에 뭐 연예인이 한 명 있었는데 뭐 이름을 밝히긴 좀 그렇지만 아이를 왜 앉지 않느냐 그랬더니 팔이 늘어난다. 애를 팔 안 근육 하면. 생긴다. 팔 근육 생긴다. 이래서 거부한 그런 연예인이 있었어요 실제로. 맞아요. 근데 뭐 아니, 다른 사람일 되게 거예요. 예뻤나 봐요. 예뻤어요. 네, 지금도 애 낳고 예뻐요. 아기를 몇 달 동안 안 안았다 그러던데.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신은경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면 아픈 아이를 케어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좀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뭐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좀 키워주세요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는 네. 있죠. 아, 예전 네. 인터뷰 기사에 그 대목이 있어요. 사실 신은경 씨가 아이를 갖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 직후 인터뷰 중에 보면 시어머님이 요리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아이도 키워주기 때문에 어머님이 안 계시면 내가 이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지금 인터뷰 기사에 근데 어쨌든 신은경 씨가 이혼 후에 왕성히 활동을 한 건 저희가 눈으로도 보고 있잖아요. 작품을 꾸준히 했고 많이 한 건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신은경 씨는 그 시어머니가 한 어떤 매체와 인터뷰에서 8년 동안 2번 봤다라고 하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바빴지만. 그럼 신은경 씨 입장은 어떤 겁니까? 신은경 씨는 저희 매체도 그 인터뷰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신은경 씨 본인 인터뷰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혼할 당시에 이미 너무 많은 가족 내에 사연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시어머니를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맞대고 뵌 게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었대요. 그래서 이혼 후에 시어머니를 뵌 적은 사실 없었고 전 남편도 아이를 데려갈 때 뭐 마주치면서 뭐 2번 정도 뭐 눈이 마주치고 뭐 이 정도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신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 남편의 채무를 떠안고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걸 전 남편과 시어머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가 집을 자주 가거나 아이를 돌보는데 조금 소원을 하더라도 그런 해줄 거다. 부분을 이해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거의 이제 구순을 바라보시는 노모시잖아요. 87세 노모신데 8년 동안 이 아이를 지금 양육을 도맡아서 하고 계신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셨다시피 8년 동안 약 2차례 정도밖에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그
구순을 바라보는 노모가 손자를 키우고 있는 노모가 방송에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거짓말한 거군요. 그런 건 아니고 시어머니를 뵙는 것도 불편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편이나 친정엄마가 가교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보고 싶으면 친정엄마가 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아이랑 시간을 보내거나 이랬기 때문에 시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신은경 씨가 직접 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8년에 2번밖에 안 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인경 씨 측은 8년 동안 2번 봤으면 아이가 어떻게 나를 알아보겠느냐라는 주장인데 사실 뭐 TV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럼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알아볼 수는 근데 있죠. 이 와중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저희 매체가 이제 신은경 씨의 예전 지금 소송 중인 소속사가 아니라 예전 소속사 대표님과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은경 씨 말고 신은경 씨 아이를 돌보는 아주머니가 있으셨는데 아이가 그 아주머니한테도 엄마라고 부르는 거를 본 적이 있대요. 되게 아까 활동 보조사 그 아이를 키운 보조하시는 분의 말에 따르면은 5년 연속 그 신은경 씨 아들을 계속 돌보고 있는데 아들의 친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이를 보러 온 사람은 없었다라는 증언이 있었고요. 또 아이는 엄마 얘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근데 사실 또 신은경 씨가 하신 말씀 중에서 그 직접 자기가 이제 전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아이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친정어머님이 가교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친정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본인은 일부러 아들이 놀이터에서 친정엄마랑 놀면 그걸 멀리서 지켜봤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많은 네티즌들이 그래서 그랬죠. 아니 멀리까지 와가지고 아이를 보러 직접 왔는데 안아보지 않고. 놀이터에 놀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 댓글도 많았었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를 멀리서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쭉 보고 이런 그림들은 약간 예스러운 영화에 드라마. 나오는 한 드라마스러운 장면, 거지. 아마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배우는 드라마가 끝나면 해외에 나가서 조금 캐릭터를 버리고 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해외여행이 더 필요했군요. 여행이 더 필요한, 힐링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 필요해서 그럼요. 못하셨구나. 그러니까 배우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착각하잖아요. 계속 연달아 연속으로 드라마를 하면 내가 계속 거기에 빠져 사는 거야. 배우는 작품하고 연기자라는 배우는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공영진 씨? 공감하셔야 돼요. 연기를 잘 못해서 모르겠네요. 난 저렇게 연기력 떨어지는 배우하고 못하겠더라. 아우, 헤어나기가 힘들어. 근데 제가 어쨌든 취재 과정에서 양쪽의 주장이 너무 엇갈리다 보니까 제 3자한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은경, 그러니까 이 소송과 관련 없는 분, 하지만 신은경 씨랑도 알고 소속사랑도 아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8년에 2번은 솔직히 좀 아니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물론 그러니까 뭐 자주 주기적으로 가는 건 같진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집에 아이를 데려와서 같이 지내는 거를 듣고 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횟수가 그 정도로 적지는 않았던 거는 맞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저 아는 지인이 신인경 씨랑 좀 친하게 지냈던 분이 또 있으세요. 지인. 있어요. 어떤 분위기를 또. 언니들 쫙 있어요. 근데 그 언니 하는 얘기가 놀이공원 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이공원 이제 그 결혼하고 지금 이제 얼마 안 돼서 한참 그래도 할 때는 놀이공원도 같이 가고 병원도 아이가 아프니까 병원도 백방으로 소송해서 같이 다니기도 하고 나름 옆에서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던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놀이공원 시점이 이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웠냐 이게 쟁점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초창기에 한 4년간은 굉장히 좋았어요. 연예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금실이 좋았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얘기한 시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근데 애가 좀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그래서 사실 이제 신은경 씨하고 그 전 소속사 대표였죠. 전 남편 이제 사이에 아이가 나왔을 때 사실 우리 기자들이 당시에 얘기는 쭉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좀 안 좋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면 가벼운 틱장애 정도 있나 보다. 사실은 뭐 틱장애 자녀들은 많으니까요, 주변에. 그랬는데 지체장애도 아니고 1급 중증 장애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사실. 태어날 때부터 그럼. 아니 태어날 때는 정상이었는데 한 10개월쯤 됐을 때 아이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수종, 그다음에 거인증 이런 이제 병을 앓고 있었고
실제로 최근에 그 언론에 노출된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12살인데 아빠 키가 꽤 커요. 그 아빠 키가 180. 홍영진 씨 알죠? 잘. 네네네. 꽤 큰데 아빠랑 키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12살짜리가 키가 그렇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의 돌잔치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두 분의 아이를 봤었고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막 발병한 직후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10개월 한 정도까지 1년 남짓. 10개월 정도 알려져. 어렸으니까 이제 1년 남짓 됐을 텐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머리가 좀 컸었어요. 그래서 뇌수종이라고 하니까. 뇌수종이니까 아이가 지금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좀 안타까워해서 어떻게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얘기를 해봤었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아이가 어쨌든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 물론 이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럭무럭 자란 거죠. 네. 이제 근데 몸집은 그렇게 컸는데 이제 사실은 지능은 아직도 3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키우기엔 굉장히 벅찬 것 같더라고요. 뭐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활동 보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의 어떤 후생 복리를 위해서 양육비가 분명히 굉장히 그 보통 아이들보다는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양측의 얘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신은경 씨 전 시어머니,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의 말씀은 5년 동안 단돈 1,000원도 나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신은경 씨는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는 그러니까 꼬박꼬박 다달이 그렇게 해준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한 번씩 병원비가 필요할 때면 이렇게 주곤 했다. 그리고 봉투에 넣어서 줬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입장은 사정사정해서 이 시어머니가 직접 소속사 대표, 전 소속사 대표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전 소속사 측이 신은경 씨의 동의를 구해서 그래서 150만 원씩 소속사 측에서 보낸 것을 받은 것이고 이거는 그 시어머니 역시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아니 근데 말이 좀 굉장히 그 답답한 게 뭐냐면 신은경 씨가 이혼 이후에도 어찌됐든 공백은 좀 있었습니다만 꽤 많은 드라마에서 출연을 하셨고 그리고 그 무료로 출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 출연료를 받았고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다달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 신은경 씨 입장에서는 출연료가 전부 다 채무 때문에 다 돈이 다 내고 빚을 갚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 정도만 받았다라고. 빚을 갚는 사람이 어떻게 1년에 6개월에 3번씩 4번씩 어떻게 여행을 가냐고요. 그 여행비는 소속사에서 대줬으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은 조금 애매한 게 양육권이랑 친권은 다 신은경 씨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법대로 하면 양육권을 엄마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빠가 아예 양육비를 계속 대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양육권은 신은경 씨가 가지고 있고 키우기는 시어머님이 키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측면이 현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은경 씨가 만약 프로 의지가 있었으면은 법원에 가가지고 그걸 정정해가지고 양육권이 실제 지금 남편 쪽 시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한 다음에 그것을 뭐 법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그 양육비 그 보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압류가 들어오기 쉽지 않거든요. 자, 근데 신은경 씨가 이행하고 있다라는 전 남편의 채무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셨죠. 네. 어떤 팬텀 분이죠?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분이시죠.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신은경 씨 과거 소속사 대표이시기도 하고 전 남편의 기획사를 합병 인수했던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채무 관계를 아시는 잘 알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분 인터뷰를 들어보면 신은경 씨는 전 남편의 채무를 단 한 푼도 갚은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은경 씨가 전 남편의 빚을 떠안은 게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그 팬텀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은경 씨가 이혼하면서 전 남편하고 관련해서 3가지 이제 금전 관계가 얽혔는데 그 중에서 단 한 건도 신은경 씨가 갚은 건 없다. 첫 번째는 그 언론에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K 영화사와의 채무인데 여기서 3억을 빌렸고 신은경 씨가 연대 보증을 쓴 건 사실이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만 나중에 남편이 마지막에 연대 보증에서 신은경 씨를 빼줬고 그래서 대신 그 고향 친구라고 하는 분이 이자까지 다 합해서 한 5억 정도? 예. 그리고 저희가 그 K 영화사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것도 사실 확인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전 남편 절친 친구들이 많아요. 이 그 K 씨 사실은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이제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빚과 채무를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신은경 씨가 빚을 갚은 건 하나도 없다는 게 이제 주변 그 친구들의 증언이고요. 전 남편 K 씨, 그러니까 신은경 씨 전 남편 그 절친 친구들 중에는 구봉서 씨 아들도 있어요. 그래서 코미디언 구봉서 씨 아들도 거기에 껴 있고 이런저런 굉장히 그 실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원래 유대가 끈끈하고 의리파라서 전 남편이 이런 친구들이 이런 많은 채무를 안았을 때 지금 아까 5억 남짓 갚은 친구가 있고 갚아줬다고. 또 나머지도 도움을 많이 줘서 이 K 씨가 어려움에서 좀 아직도 헤어나지 못했지만 신은경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분들은. 왜냐하면 맞아요. 하나도 갚아준 게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신은경 씨 얘기가 그럼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그럼 어쨌든 연대 보증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채무를 떠안았던 건 사실이네 처음에는. 처음엔 그랬는데 갚질 않았고 나중에 그걸 변제해줘가 그 친구들이 대신 갚아줬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전 남편 이혼 후에 내 전 아내였기 때문에 연대 보증에서 빼준 거예요. 빼줬기 때문에 신은경 씨는 갚을 의무가 없고 대신 그 돈을 친구들이 갚아줬다. 아니 그래서 그 고향 친구들이 인터뷰를 했었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전 남편 그 고향 친구분들까지 이젠 나서게 됐는데 신은경 씨는 갚은 게 없었다라고 잘라 말했고요. 또 그 친구는 내가 직접 다 갚았다. 5억 원 정도를 갚았다라고 친구가 갚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신은경 씨가 전 남편 빚 때문에 허덕인다라는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 참 어이가 없었다라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친구분이죠. 그러니까 전 남편 의 얘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은 그래도 내 아이의 엄마니까 좀 참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두 번째로 얽힌 채무 관계는 뭐예요? 신은경 씨 과거 소속사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 남편이 원래 소속돼 있다가 전 남편 소속사가 그 팬텀이 이제 합병 인수하면서 네네. 그쪽으로 같이 옮겨간 거죠. 신은경 씨가. 그래서 당시에 신은경 씨 명의로 3억 원 정도를 이제 발견을 했대요. 그게 상장 폐지되면서 팬텀은 지금 없어져서 해체됐습니다. 네네. 당시에 이제 상장 폐지된 직후에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신은경 씨 이름으로 된 3억 원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소송을 이제 걸었는데 보니까 이 서류를 쓴 거는 신은경 씨 전 남편이 아니고 남편과 같이 했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분의 명의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소송권도 결국에는 신은경 씨 채무가 아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 걸 떠안았다고 생각했는데 전 남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갚을 필요가 없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났어요. 아니 그러면은 안 갚은 게 아니라 갚을 이유가 없는 네, 거예요. 갚을 이유가 없었다. 그걸 알고 있었고. 갚아야 될 일부는 친구들이 갚아야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채무는 뭔가요? 그러니까 신은경 씨가 주장하는 전 남편으로부터 떠안은 빚으로 추정된다는 건데요. 이혼하기 얼마 전에 제작사랑 드라마 2편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 거는 한 편이었고 한 편은 출연하지 않았으니까 소송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출연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나머지 한 편은 돈만 받고 출연하지 않았고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돈을 받은 건 신은경 씨니까 이게 신은경 씨가 갚아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신은경 씨는 뭐 빚을 받거나 금전적으로 손해보신 건 없습니다. 그 당시 사건이 그 사건은 사건이고 아니면 아닐 수가 있는데 그 전 남편이 하고 상당히 우호관계였었어요. 그 전 남편이 배우들도 저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당히 우호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전 남편이 대표한테 그 개인적으로 차용을 부탁했는데 그 대표께서 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형식상으로라도 보증이라도 걸어달라. 자기도 문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때 신은경 씨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전 남편 지인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재산 일부를 그 신은경 씨 연대를 빼주는 조건으로 대신 넣어드리고 그래서 신은경 씨는 뭐 약간의 뭐 정신적, 시간적에 대한 정신 피로감이 있을지 몰라도 금전적 피해는 없었거든요. 드라마 출연권. 자기는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한 적이 없고 계약 자체도 본 적이 없다. 남편 김씨가 자기 몰래 계약을 한 거다. 자기 모르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당시 2006년 초에 아마 그 DSP와 영화 드라마 2편을 계약을 했을 거예요. 하나는 열혈 신부, 아마 그건 2006년 4월경으로 막 검색들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당시에 DSP에서 신인경 씨가 7년 만에 뭐 열혈 신부로 뭐 드라마를 복귀를 한다 막 기사가 나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불량 커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열혈 신부가 촬영이 안 됐어요. 뭐 신인경 씨 뭐 스케줄도 있거나 그런 제작사가 상대해서 드라마가 안 돼서 불량 커플 하나만 2007년에 아마 끝났을 거예요. 배우가 자기가 드라마 출연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에서 뭐 꼼꼼히 안 볼 수는 있지만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신인경 씨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이름이 있는 배우니까 드라마를 출연하게 되면 기사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계약을 안 했는데 그 기사가 나가면 신인경 씨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신경 씨가 2편에서 각각 얼마씩 이렇게 찍었어요? 각각 아마 2억 5천에서 5억? 5억인가 5억 5천가 봤을 겁니다. 각각이요? 아니죠. 2억 5천, 2억 5천씩 아마 봤을 거예요. 그 최근에 뭐 촬영, 마을 촬영장인가 해서 뭐 채권자들이 와서 뭐 했다고 뉴스도 봤는데 그 부분 앞전 자기가 2006년에 출연하기로 했다가 그 출연이 안 된 드라마 부분에 대한 채권, 출연료에 대해서 돌려달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전 남편하고는 더 이상 때문에 자기가 빚을 갚거나 어느 보진 섰거나 지금 상황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싶은 내용은 없으신 거죠? 이런 일말 사태가 결론은 이게 진실 싸움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솔직하고 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본인한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꾸 이슈가 돼봤자 본인도 불행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러면은 전전전 하는데 이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전 남편 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댓글로 막 이러잖아요. 전 남편이 보살이라고. 왜냐하면 힐링 캠프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은 빚을 다 전 아내에게 다 떠안은 쓰레기 남편이었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끝까지 함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반박할 것이 있지만 내 아이의 엄마기 때문에 참는다라는 입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네요. 남자네요. 아니 진짜 그래서 이 전 남편분이 엔터테인먼트를 하셨던 분이시라면서요. 네. 그럼 두 분이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경 씨가 소속사가 없을 때 혼자 활동하고 있을 때 영화 기획사에서 좀 소개시켜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소개된 기획사의 대표가 전 남편 K 씨였던 거죠. 그 전 남편 K 씨가 잘생기긴 잘생겼어요. 멀리서 볼 때. 근데 제가 거리를 뒀었어요. 나쁜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이번에는 마음이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네.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좀 뭔가 마음이 더 결혼했을 그 당시에도 신은경 씨가 빚이 있다는 걸 알고도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전 남편분이 굉장히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잘 나가던 분이셨고 뭐 그때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다 다 모인 있었어요. 거예요. 맞아요. 웬만한 배우들은 다 그 회사로 맞아요.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 중에 공영진 씨도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거기 다 있더라. 이병헌 씨, 이정재, 또 뭐 정재영, 신하균, 그리고 워낙 박중훈 씨하고 친구예요. 동창이었고. 최진실 씨. 네, 원래 최진실 씨도 거기 원래 20대 후반부터 그 기획사 대표를 했었고요. 학교 동문이지 않나? 제 학교 공영진 씨랑. 이제 선배이기도 해요. 선배이기도 한데 이제 물론 과는 다릅니다만 우리 뭐 고 최진실 씨나 아니면 박중훈 씨 매니저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요. 맞아요. 안재욱 씨나 김정은 씨 같은 분들을 신인 때 발굴을 해서 같이 키우기도 했고요. 능력자시네요. 그리고 네네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한 한 굉장히 사실은 명민하게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던 분인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인 거고요. 제가 소속돼 있었을 당시에는 뭐 네로라는 기라성 같은 대한민국 배우들이 한 40명, 50명 맞아요. 소속돼 있었죠. 지금 현재는 다른 채무 관계로 법정 소송이 걸려 있고요. 지금 언론과 이제 기피하는 이유가 사실 전화번호가 있어요. 저도 전화를 직접 해봤는데 전화가 다이렉트는 걸리지 않았고 그래도 외부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바로 저하고도 아주 절친인 분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연결이 됐는데 어젯밤에 사실은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16일인가요? 아마 이번 주에 소송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재판 결과가. 그래서 그게 걸려 있기 때문에 신인경 씨에 대해서 할 말이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5만 가지가 다 반박하고 싶지만
지금 참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이번 사건이 나지 않았다면 이 전소속사 이런 법적 소송이 나지 않았다면 아마 남편분은 계속 함구할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럼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신은경 씨 하면 최고의 스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두 분이 결혼할 때도 정말 와, 기억나죠? 그 저쪽 산 쪽에 있는 호텔, 네, W 호텔 그쪽에 아주 그냥 막 박준희 씨 결혼한 거기. 네, 배용준 씨 결혼한 거기 정순호 씨도 드레스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주 막 화려하고 이쁘기가 아주 최고의 스타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화려하고 예쁘기. 화려하고 부화동이에요, 다시. 또 자꾸 스물스물 나와. 제가 이렇게 캐릭터에서 아직 20년째 못 나오고 있다니까요. 여행을 가시라니까. 저도 해외여행 필요해요. 하와이 여행.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은 그 남편이 만나서 사실 업그레이드된 거는 맞아요. 남편 만나고 나서 한 1년, 2년 사이에 급성장한 거죠. 뭐 공영진 씨도 당시 소속돼 있었다니 잘 아실 텐데 많이 케어를 해줬고 2003년 9월에 그러니까 2002년에 만나서 한 1년 정도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결혼장에는 아까 언급되던 그런 탑 스타들이 다 왔고요. 사회가 누구였어요? 이병헌 씨가 사회가. 축가는 조성모. 와, 당시 최고의. 당시 조성모 씨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밀리언스를 3판 뛰었던 톱 가수였죠. 최고로 잘 나갔던 가수였기 때문에 이 가수가 축가를 불렀고 뭐 안성기 씨도 왔고요. 송혜교 씨도 왔고 물론 당연히 뭐 이병헌 씨 그때 사귀던 중이었으니까. 그 얘기가 되는 그래서 여기 풍무시에 뭐 못하실 그렇죠. 뭐 어쨌든 저희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팩트니까요. 또 그런데다가 우리 강희롱 기자님 직장이 팩트니까. 예. 근데 또 우리 신은경 씨가 굉장히 대중들한테 사랑받은 스타인 것도 맞지만 또 굉장히 순탄치 못한 어떤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요. 많았죠. 부침이 많았잖아요. 그때 종합병원으로 뜬 다음에 한동안 그런데 그 다음 활동이 좀 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맞아요. 음주 사고. 네. 그게 이제 거의 20년쯤 됐네요. 94년에 종합병원으로 인기가 한참 됐고 이제 96년에 지금 약수 고개 거기를 무면허 음주 그리고 뺑소니까지 사실 재판을 받았고 신은경 씨가 그때 정말로 좌절의 시간을 많이 가졌죠. 무면허 뺑소니. 잘못을 했네. 요즘 같으면 불국진 인생이다. 컴백하기 아마 쉽지 않은 않았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거장 임건택 감독님의 영화로 그렇죠. 창이라는 작품에서 맞아요. 정말 다시 제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97년도쯤에 그때 SBS 좋은 세상 만들기? 네. 그렇죠. 농촌. 전 아직도 그 장수 퀴즈 하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그걸로 이미지가 확 그 노년층 장년층이 좋아지면서 또다시 복귀했던. 그렇게 해서 이제 TV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작품으로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돼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셨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 한 4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혼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뭐 사업의 부진, 실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혼하기 전에 별거 소식이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요. 당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언론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잘 나가던 사업가가 사업이 어려워졌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기사들을 그때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신은경 씨가 나중에 인터뷰를 보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돈 때문이 아니고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드라마 출연을 확정을 했는데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라는 기사가 났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걸 해명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남편이 그걸 안 해줬고 남편이 나를 버렸다라는 원망이 커지면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다. 향후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결혼 전에도 이게 신은경 씨의 빚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도 이 남편분이 이렇게 떠안고 결혼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케이 씨는 보니까 자신감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엔터 사업에 영향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요. 저 정말 금전적인 것쯤 내가 막아줄 수 있겠지. 또는 이런 연예계 관계상으로 어떤 문제 생기면 내가 막아줄 수 있겠지 했는데 이게 만약 실제로 돈 떼먹고 달아나는 게 맞다면은 무슨 수로 사실을 막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이제 한계를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시 결혼할 때 신은경 씨랑 결혼하면 10년 후에 반드시 불행해진다. 절대 결혼하지 마라. 이랬는데 이제 그 선배 말을 듣지 않은 거죠. 안 듣고
그때는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신은경 씨 탑스타였고 본인도 최고의 그 기획사 대표였고 그래서 그 먼 미래에 대한 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지금은 그때 결혼한 걸 많이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신은경 씨는 전 소속사의 소속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일단은 신은경 씨가 현재 이제 전 소속사를 상대로 맞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은경 씨의 소속사인 지담 쪽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한 발 물러선 모양새고요. 이제 아무래도 법무팀이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이 생겼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자료나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 좀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럴 계획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너무나 믿고 아끼는 배우 신은경 씨가 이런 주변인들과의 어떤 이 소송이나 관계가 악화되면서 보는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수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신은경 씨 부디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 내리시고 또 잘 마무리되기를 저희 풍문쇼는 기원한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풍문쇼에서 단독으로 전해드리는 또 하나의 열애설입니다. 단독하고 또 특종하면은 우리 연지 기자, 은정 기자인데 어떤 분입니까? 예. 그녀는 예뻤다로 큰 사랑을 받은 배우 함정원 씨가 새로운 사랑에 빠졌습니다. 네. 우리 강유령 기자님 단독 포착하셨죠? 어쩐지 다들 물 먹은 분들이네. 대기실에 앉아 계시는데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시더라고요. 그럴만하십니다. 그럴만하세요. 하고 지금까지 포즈가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미소를 짓고 계세요. 나도 모르게. 저기요. 강유령 기자님. 죄송합니다. 강유령 기자님. 제가 강유령 기자님 안 지가 한 근 20년이 되는데 눈웃음 치시네요. 예, 그래요. 자세 똑바로. 오늘만 허용해 드리죠. 단독인데. 어깨가 또 12월 2일 날이에요. 그날 또 밤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정확히 그날도 어김없이 밤엔 눈이 많이 날이었지. 이렇게 하시죠. 그날일 때 또 뛰어듭니다. 지금 황정은 씨가 누구 만나는지도 안 나왔어요. 한순간 모든 게 변했죠. 그대의 미소를 나나나 온종일 지울 수 없네요. 미쳤나봐요. 아니 근데 기사 타이틀이 로맨틱 데이트라고 나와 있었어요. 네, 로맨틱 데이트. 아니 얼마나 찍으신 분들도 로맨틱하게 느껴지셨으면 기사 타이틀이 로맨틱 데이트라고 하셨는지. 네, 말 그대로 로맨틱한 밤이었고요. 네.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참 취재하면서도 깜짝 놀랄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많이들 깜짝 놀란 게 가만히 있어 봐. 황정음이 연애를 한다면은 가만히 남자친구가 김용준인데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죠. 확실히 정리가 된 거죠? 예. 양다리 걸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헤어졌어요 이미. 옛날에. 저는 이분 이영돈 전 프로골퍼 이분도 철강집 대표 아들이라고 하는. 황정음 씨가 데이트하고 계신 남자친구분은 프로 골퍼지만 뭐 굉장히 뭐 유명하거나 사실 뭐 알려진 지금도 뭐 활동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고 과거에 골프를 조금 하셨던 분이고요. 더 팩트에서는 그 골프 에이전시를 이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설강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고 본인은 그 회사의 약간 후계자처럼 약간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그냥 직원으로서 회사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신분이죠. 아니 근데 그 데이트하던 날 눈이 좀 내리면서 영화 네. 같은 장면이 또 연출이 되었다면서요. 네, 그 식당에서 와인바로 이동하는 중에 마침 눈이 막 펑펑 내리니까 그 남자친구가 코트를 벗어서 이게 우산을 코트 우산을 만들어서 이제 둘이 지나가는데 거기도 사실은 남자들 꼭 그러더라. 그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머리 다 완벽하게 하고 그러고 왔는데 코트로 머리를 눌렸어 데이트하는데 남자들은 그게 멋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들 그 필요 없어요. 나도 눈을 맞을 준비가 돼 있어 이건데 그게 중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게 중식당에서 밥을 먹고 누나는 그렇게 이걸 코트로 그냥 엎었어요. 저 1년에 미장원 한 번이라도 가시는 분이 그런 얘기 네. 미장원도 안 가시는 분이 네. 예, 미장원 20년 전에 끊었다고 전해라. 네. 이제 그러고 나서 황정음 씨를 집에다가 데려다 주셨고 네, 그 예. 남자친구분이 예. 아니 1시간 동안이나 이게 모태해지셨다면서요 차 안에서. 그런 식사를 끝내고 네. 여운이 남아서 근처에 와인바에서 또 한 2시간 정도 데이트를 했어요. 그날이 생일이었거든요. 이영도 생일이었기 때문에 생일 파티를 이제 거기서 이제 우아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집에 바래다 줬는데 집이 황정음 씨 집 앞에서 차를 대놓고 1시간가량 이제 차에서 또 여운을. 근데 사실은 뭐 했겠습니까? 청춘 남녀가. 그렇게 던지시면 아니 그렇게 던지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거 궁금하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뭐 미혼 했는지. 청춘 남녀가 1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1시간. 저는 1시간 가면 뭐 하지? 차 안에서 얘기하지. 음악 듣고 얘기하고 그런 거죠. 아니 그럼 연예인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야 연예인 얘기하고 어제 뉴스 봤어 뭐 이런 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사이면 그냥 차 바라만 봐도 뭐 한 시트 시간 뒤로 해놓고 가까이. 하늘에 별만 바라봐도 좋아요. 시트를 또 뒤로 하나요? 굳이 왜 뒤로 하죠? 시트를 아니 시트를 뒤로 해요? 아니 시트를 가만히 정자로 세워놓고 하늘을 보면은 저는 목이 아프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앉아 있겠는데요? 아니 하늘을 볼 건데 별을 볼 건데요. 아 그래요? 이렇게 보죠. 그럼 목이 아프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봐야 네.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이제 집에 바래다 주고 이영도 씨가 되돌아갔다. 차종은 뭐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차 사는데 참고하려고 그러죠. 아니 아니. 아니 지금 김일중은 모르게 차를 바꾸고 싶어. 아니 차종이 뭐였는지 알려주세요. 사실은 이제 그 차 때문에도 우리가 궁금했는데 이영돈 씨가 이제 아까 우리 김현지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연예인도 아니고 뭐 재력가 집안 자제도 아닌 것 같고 우선 무명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아했던 거는 바로 차 때문인데 한 2억 원 정도 상당되는 이 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배경은 좀 있겠구나 이런 추측을 했죠. 네. 그 2억이라는 돈이 뭐 적은 돈은 아닌데 만약에 남자분께서 2억 원이라는 그 차를 2억 원어치의 그런 차를 탄다면은 저기요 그렇게 하면- 빚일 수도 있어요. 피! 네. 그런 걸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상한 사단이 나요. 차가 몇 억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빚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빚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예. 사진이 이제 기사에 떴잖아요.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무슨 데이트를 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네. 거기서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연복 셰프의 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네. 연희동에 있어요, 서울에. 근데 연희동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밖에서 취재를 하는데 밖에까지 웃음소리가 막 날 정도로 너무나 분위기가 저만큼 웃음소리 크군요. 예, 맞아요. 근데 사실 진짜 그러면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그 이연복 셰프 가게에 뭐 이렇게 연애하는 분들이 오고 이러나 봐요? 거기는 이제 뭐 예약제로 하는 거니까 좀 근데 약간, 거기가 그 식당이 예약제긴 하더라도 손님을 워낙 많이 받기 너무 때문에 많이 받죠.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황정음 씨를 볼 법도 한데 그래서 사실 그런 이제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주변 시선을 의식 안 했다는 거. 우리가 볼 때. 왜냐하면 뭐 가린다든지 이런 마스크 썼다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런 거는 이제 그만큼 많은 사랑을 하고 있다. 네, 그게 이제 주변이 반증이 신경 안 되는 거죠. 쓰겠구나. 그래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황정음 씨 만나서 몇 번 얘기를 해봤지만 황정음 씨 성격 자체가 네. 그러니까요. 워낙에 솔직한 성격.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무슨 뭐 털털하고. 데이트를 하는데도 마스크를 한다든가 뭐 어디 몰래 어딜 간다든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 자기가 좋고 기분 좋고 좋은 사람이면 항상 자기 표현을 잘해요. 그리고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유쾌한 친구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렇게 팩트 같은 매체에 드러날 정도로 걸릴 정도로 쉽게 네, 그런 이렇게 공공연한 장소인 거죠. 저런 레스토랑에서
사진 찍힌 거죠. 다 알고도 그냥 찍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 홍석천 씨 기분 안 좋으세요? 네? 혹시 다른 식당에서 또 황정음 씨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셔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여기 이제 이영복 셰프님 앉으셔야 된다니까 이제. 예, 그 말에 제가 정보원의 지금 우리 오늘 가치가 완전 있지. 분열이 일어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요즘 막 빅뱅 애들도 다 그쪽으로 가고 뭐 글로 다 가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분 남자친구분 신분을? 그녀는 예뻤다 드라마 제작진들 사이에서 황정음 씨가 워낙 원래 밝은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헤어진 지가 몇 개월 안 된 상황이니까 이렇게까지 아주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표정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고요. 그래서 이거 틀림없이 누군가 사귀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주시를 많이 했고요. 난 박서준하고 잘 어울리던데. 아깝다. 그리고 또 마침 그 데이트하는 날 이연복 셰프 그 가게에서 지인이 마침 그걸 또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줬고 저희들이 지인이 제보를 해줬어요? 예. 특종이라는 게 되게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아, 그래, 이쪽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죠. 어쨌든 그래서 황정음 씨가 열애를 인정을 하셨나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워낙 파장이 좀 우려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사를 출고하기 바로 전날 밤에 황정음 씨 최측근을 만났어요. 제가 직접 만났는데요. 네네. 두 사람 그 사귄 얘기를 뭐 당연히 인정했고요. 두 사람 워낙 좋은 만남을 하고 옆에서 부러울 정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또 소속사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으셨나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죠.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래요, 두 분은? 두 사람 만난 거는 사실은 이제 한설아 배우가 뭐 배우로서는 크게 활약은 하지 않았는데 황정음 씨하고 절친 관계인 배우예요. 한설아 씨가 네, 개인적으로 알고 예, 있어요. 그래서 황정음 씨가 다니는 필라테스 사장이에요. 이 한설아 배우가. 그래서 1년 전에 그 박창준이랑 프로골퍼하고 결혼을 했는데 박창준 프로골퍼의 친구니까 이영돈 씨가 그래서 같은 골퍼 활동했던 그런 인연이 닿아서 소개를 한 거죠. 아니 근데 7월 달에 두 분이서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가셨다면서요. 우리가 그 보도가 나가고 나서 저희들은 그 사실을 몰랐는데 네티즌이 제주 여행 가는 장면을 찍어서 언론사로 제보를 했더라고요. 우와. 저희들도 7월 2일 날인가 그런데 단둘이 제주도 어떤 여행을 다녀온 그 사실을 이제. 와, 그럼 저렇게 공항에서 와. 저태도 손을 꼭 잡고 계시네요. 제가 국제선 이제 많이 타는 스트레스 하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얘기해 주던데 비즈니스 터크에 갑자기 젊은 남녀 둘이 탔는데 서로 자리도 떨어져 앉고 서로 진짜 모른 채 한다. 그러면은 그 승무원들은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진짜 너무 대놓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차라리 대놓고 만나는 경우에는 의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오히려. 많죠. 아니 제가 만약에 이제 열애를 하면 어디서 다뤄주실 건가요? 어디서 다뤄주실 거예요? 저한테는 좀 미리 살짝. 저기요, 미리 하은정 기자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지 말고 안쓰러워요. 그러지 말고 다섯 분이서 특종의 여왕이라고 했는데 넌 최근에 몇 개 특종했어. 그러니까 다섯 분이서 공정하게 우리 진영 씨는 다 가위바위보 합시다. 아니 방송 중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방송에서 폭탄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역시 테러리를 생각하시면 테러리를 생각하시면. 우리 여기서 해야죠. 아, 그럴게요. 맛있는 TV에서 하려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또 우리 에스파노빅 또 김영준 씨랑 또 이렇게 오래 만나셨잖아요. 몇 년 열애하셨죠? 거의 10년 사귀지 않았어요? 이제 처음에 만났던 게 자체가 이제 소속사가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황정음 씨가 안무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황정음 씨가 이제 그 선풍기에 땀을 식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김영준 씨가 그게 되게 귀여워서 반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황정음 씨도 되게 좀 알려진 바대로 어렸을 때부터 예뻤던 모태 미녀 중에 한 명이시거든요. M본부에서 하는 그 이 결혼 가상 결혼 네, 프로그램에 네. 실제로 출연하기도 했었잖아요. 황정음 씨가 그랬죠. 사실은 그 우리 결혼했어요 출연하고 되게 통통 튀는 매력을 보여주신 그랬죠. 이후에 시트콤의 드라마에 맞아요. 승승장구를 네네네. 하셨어요. 아 근데 제 주변의 분들 커플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왜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그 다음 사람하고는 결혼을 굉장히 좀 빨리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짜? 왜 그러냐면 그럴 것 같던데. 왜 그러냐면 그 우리 하림 씨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9년 정도 열애를 했는데 5월 달에 헤어지고 7월 달에 그 제주도에 사진 찍혔으면은 길어봤자 2달 정도 이제 공백기가 있었던 것인데 이건
제 기준으로는 저같이 고수 꼴통적인 사람 기준이에요. 근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귀었지만 어쨌든 만남과 헤어짐을 그래.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사귄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결별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던 시기가 5월이었고 그렇게 딱 잘라서 이미 말했을 때는 이미 확실한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용준 씨도 좋은 소식이 들렸죠? 아니 근데 그게 상황이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일반 네티즌의 입장이잖아요. 기사를 접했을 때. 네네네. 근데 그 황정은 씨 기사가 나고 네. 얼마 있다가 바로 이렇게 맞대응하는 식으로 김용준 씨 기사가 났어요. 저는 그게 당일날 아니에요? 그냥? 당일날 오후에. 시간차가 몇 사실 시간 차이가 안 그게 났어요. 이제 와서 말한 변명 같지만 저희 매체 이제 가요 기자 담당하는 기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마 그 시점에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정도 사이에 소문이 좀 돌기 시작해서 아마 여러 매체에서 알고 취재를 이미 끝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일반인이고 너무 시작하는 단계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저쪽도 일반인인데 얼굴이 뭐 찍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매체에서 쓰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황정음 씨 열애설이 나고 나서 이제 김용준 씨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그렇다면 김용준 씨는 그렇죠. 어디서 뭘 하나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슈에 바람을 어렵구나. 타고 매체에서 보도를 그 정말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지켜볼 때 정말 헤어진 건 누구나 알지만 그럼 진짜 김용준 씨는 어떻게 지내지? 했는데 알고 보니 맨날 술에 쩔어 뭐 이런 기사가 아니라 예쁘게 열애해주고 이러니까 아니 그 커플 다 또 예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인 네. 것이 어쨌든 다 알려진 분들이고 네, 그리고 또 네. 알려진 분들인 만큼 또 세간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는데 두 분 다 어쨌든 건강하게 또 아름다운 사랑을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뭐 응원해 드리는 것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그죠? 정말 두 네네. 분 다 정말 아름답게 예쁜 사랑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풍무쇼는 우리 홍진영 씨의 새로운 사랑을 찾고 있습니까? 찾고 있습니다. 홍진영 씨에 제가 너무 대해서 불쌍해 보이잖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로 나가고 풍무쇼 아래로 나가고 있죠? 제 풍무쇼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 구애하는 거예요. 빚 없는 분들로. 근데 갑자기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섣불리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은호 대표부터 프로야구당 삼성 라이온즈 간판 선수들까지 이른바 정키밤에서 바카라 도박을 즐겼습니다. 야구계가 도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10만 원이라 할지라도 100판 치면 10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돈이 액수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최소 3억부터 4억부터 시작을 한다. 한 판에? 아까 말한 임창용 선수하고 나머지 선수는 땄다면서요. 오픈 안 되지 않았어요? 공개 안 됐잖아요. 긴급 풍문입니다. 뭡니까? 야구계가 네네. 도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핫한 풍문, 유명 야구 선수들의 마카오 원정 도박 얘기인데요. 최근 임창용 선수가 라이온즈 팀에서 방출이 되면서 사실 많은 야구 팬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해외 원정 도박 기업인들을 네. 또 이 도박을 알선한 조폭을 조사하다가 이게 이제 알려졌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이게 이 얘기가 좀 나왔고요.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면서 사실을 밝혀졌고요. 언론에 이제 보도가 돼서 마침 뭐 코리안 시리즈 앞두고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문제가 많았었죠. 네. 아니 그러면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지금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된 임창용 외에 네. 윤성환, 안지만 다 투수들이죠. 네네. 임창용 선수가 마무리죠. 네. 그렇죠, 마무리. 네. 다 삼성 내에서는 굉장히 쟁쟁한 3인방이죠. 그러면요. 1회부터 9회까지 쭉 달렸네요. 네. 제주로. 그러니까 선발, 중간, 끝까지 다 나갔네.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20년째 삼성 라이온즈 팬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국 시리즈를 안 봤어요. 볼 수가 없더라고요. 뭐 차포 뭐 상 다 떼고 시작한 거니까 이건 볼 수가 없겠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임창용 선수가 원래 판돈이 한 3억 정도 된다라고 이제 의심이 됐었는데 인정 다 한 건가요? 이게 혐의를 다 인정한 건 아니고요. 그 3억 원어치 도박을 했다는 관련 업자의 진술에 있어서 4천여만 원 정도만 인정을 한 상태고요. 지금 여기에 검찰이 진위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인터넷상에 도는 얘기는 한번 검증해봤으면 좋겠는 게 그 아까 말한 임창용 선수 말고 나머지 선수는 땄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오늘 금액이 10억대로 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야구도 잘하고 도박도 잘해요 이렇게 올라오는 그 비아냥선 댓글도 보긴 했는데 이게 땄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제 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찌라시가 돌긴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로는 사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은 나머지 두 명이 더 크다고 한다는 것만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창용 선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인정한 인정한 정도라면 금액이. 사실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없고 도박이라고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얘기를 할 수 없고 두 사람은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예. 그런데 이거 꼭 이 세 분만 거론됐지만은 이거 외에도 리스트가 많이 떠돌고 있어가지고 다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언론 보도 난 걸 보니까 실제로 일본에 진출해 있는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구단 내부에서 뭐 이렇게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이거 사실 야구판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사 중이에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좀 두고 봐야죠. ING요? 이거 전에 원래 리스트가 있었죠. 인선이엔티랑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정키빵에서 이런 도박을 하고 이런 도박을 했던 대표들이 먼저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게이트로 번지면서 야구 도박판으로 좀 번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키빵이라는 게 뭔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도 정키빵이라고. 정키빵은 이게- 그냥 네. 뭐 무슨 방방방 많은데 이게 정키빵은 처음이에요. 정키빵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서는 대여 계좌라고 있어요. 대여 계좌 뭐냐면 주식 거래는 어디서 해야 돼요? 거래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거래소가 된 겁니다. 나한테 사고 팔어.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고 손해가 나면은 그 돈을 제가 다 먹는 거예요. 토토도 그냥 토토가 있고 무슨 토토가 있어요? 사설 토토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면은 여기서 판을 벌리면 여기도 네. 정키빵이 되는 거예요? 정키빵 자체는 원래 카지노 강원랜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판을 만들어서 베팅 금액을 더 올려서 수익이 나면은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손해가 나면은 그 조폭분들이 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정키빵이 좀 더 설명하면 일종의 그러니까 호텔방 그 카지노의 일부 공간을 사설로 빌려가지고 이런 도박장을 따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판돈도 거기서 돈을 다 빌려주고 정사는 한국에 와서 이제 하는 건데 그때 뭐 왔다 갔다 하는 항공료라던가 숙박료라던가 이런 걸 거기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몸만 가서 그냥 도박을 하면 되는 근데 거예요? 그거를 다 오. 대줘도 기본적인 그 확률, 베팅의 확률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폭분들이 엄청나게 돈을 번다는 후문입니다. 네, 이렇게 정키빵에서 도는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해외잖아요. 네네. 해외가 되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의 제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신고하지 않고 가져나가면 다 문제가 되죠. 그게 바로 외환관리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죠. 돈이 더 필요해요. 내가 도박을 했는데 돈이 더 필요하면 돈을 누구한테 손을 벌려야 될까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데 이 업자는 그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쓰기도 하지만 한국에 와서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까 촬영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리스트 말씀하신 게 증거가 남아야 되니까 돈을 해준 조직폭력배나 이제 업자 입장에서는 촬영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있다라든지 리스트가 있다든지 라는 소문들이 계속 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얘기는 뭐 연예인 그 누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연예인들이요? 많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얘기 많아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고 지금 검찰에서는 확보된 동영상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아까 지금 얘기하셨던 레이스 리퍼블릭 사장의 경우에는 그 업자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불었기 때문에 지금 이름이 밝혀졌지만 인선이엔티 대표.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파장이 어디로 돌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혹시 그러면은 암암리에 언급되고 있는 연예인분들이 계시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들 아는 분들은 아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오. 아직 검찰에서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취재 기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저희들이 확실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맞아요. 풍문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아니, 얘기하시고 네네네. 얘기하시고 편집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맨날 여기는 생각만 없어요. 하셔가지고. 네, 여기는 없어요. 네네. 되게 궁금하시죠? 리스트에 없어요. 너무 자기 관리가 철저한 생각만 하셔가지고. 그때는 종이를 넘겨서 이름을 써달라고. 아니요, 그래요?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이 임창용 선수는 이제 얼마 전에 방출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네. 윤성환, 안지만 선수는 이제 보류 명단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결정이 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좀 약간 상황이 달라요. 임창용 선수는 이제 재계약이 만료돼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이 사건으로 연루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계약을 안 하는 거고요. 나머지 두 선수는 작년에 자연 FA 대박을 쳤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상황이 조금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취재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네네. 우선은 지금 구속돼 있는 업자가 그 지역에서 10분 만에 10억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말하자면 이 정키빵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됐는데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키빵이라고 네. 부르는 것이고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게임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 너무 크고 그리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여러 번 그랬다 그러면 도박이 되는 것이고 한 번 그랬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네, 카지노도 아니고 그 정키빵이라는 데에서 그 도박을 네. 했다면
뭐 누군가 중간에서 그 전기방을 소개를 해주거나 연결고리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일반인들이 느닷없이 전기방이 어딘지 알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카지노에 가면 실제 전기방이라는 게 카지노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걸요? 예, 근데 이거는 전 응원단장 예, 예. Y씨가 예, 예. 이게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이거 혹시 그분 응원단장이에요? 뭐 이렇게 오픈 안 되지 않았어요? 공개 안 됐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응원단장 어쨌든 전 응원단장 Y씨가 야구계 마당발인데 이분이 약간 연결고리를 해서 야구 선수들의 해외 원정 도박을 좀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가서 카지노라는 데를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가 오락이고 어디서부터가 그 도박이 되는 겁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뭐 강원랜드나 아니면은 외국인이 갈 수 있는 그런 카지노 방을 그냥 가면은 그건 합법이죠. 근데 베팅에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베팅을 하고 싶으면은 그런 데로 가셔야 됩니다. 아니 그 베팅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럼 베팅 제한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돈이 액수가 커질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도박이라는 게 사실 계산하기 좀 모호한 것이 동네 아줌마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는 것도 한 돈이 예를 들어 다 나와 있는 현금 10만 원이라 할지라도 100판 치면 10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판돈이. 그렇죠. 이 계산 방법도 그래가지고 양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까지 해서 논의가 많은 게 이번에 그 뭐지 IT 기업 운영하는 분도 재산이 몇 조 원대인 그분도 지금 혐의가 된 게 1억 3천인가요? 본인 재산의 10,000분의 1 정도 도박했다고 지금 이걸 걸려 있는 상태인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반대로 또 엄격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봤을 때는 좀 고무줄잣대라는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어쨌든 임창용 선수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사건이 결말이 지어진다라면 네네. 물론 이렇게 그 무리를 빚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네. 사실 예를 들면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 맹목적인 어떤 마녀 사냥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임창용 선수가 궁지에 물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 일 때문에 결혼식도 뭐 미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작년에 그 임창용 씨가 이제 사실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조금씩 그 선수들 사이에 돌았는데 그 아기하고 예비 부인하고 같이 밥 먹는 장면을 저희들이 이제 포착을 했어요. 아가가 있는 거군요. 네, 애기가 둘이에요. 둘째 아이가 이제 큰애 말고 둘째 아이를 안고 식당에서 또 후배 안지만 선수까지 그 자리를 저희 카메라로 포착을 했는데 사실 결혼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 부인 얘기를 직접 멘트를 들어보면 곧 결혼할 거다. 내년에는 결혼할 거다. 그게 내년이 올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현경 차장이 얘기했듯이 당분간 결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혼인신고는 하신 거예요? 혼인신고 아직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아이들이 있는데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요? 글쎄 호적 부분은 모르겠는데 혼인신고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이제 결혼식 하면서 직접 밝히고 싶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소문만 났었지 직접 그 아기하고 부인이 있는 장면을 세상에 공개되는 게 그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저 스포츠 선수들 보면 뭐 호날두라든지 메시라든지 자녀는 있는 아들들은 있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지내고 뭐 약간 이런 거거든요. 결혼 안 하고. 많아요. 네. 호날두. 그래서 부러우세요? 마이클 잭슨. 부러우신가요? 그렇게 훅 들어오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러게요. 예. 더워서 그래 이 옷이 많이 더워요 지금. 근데 외국에야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아이가 있는데 혼인 신고도 안 했다 그러는 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결혼 그러면 언제 할까? 본인이 더 불편할 것 같은데. 너무 지금 넥타이가 제 목에 올라와요 지금. 예. 아니 근데 저는 선언하는 팬으로서 예전에 임창용 선수가 이거 외에도 이제 좀 다른 사건에 한번 뭐 그 당시 간통 사건이라고 하는 그거에 휘말렸었기 때문에 좀 어쨌든 안정적인 가정 생활하기 좀 기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또 늦어졌는 것도 사실이네요 이제. 그래서 아마 이거를 감췄던 이유는 과거에 이제 한번 이혼한 전력도 있고 그래서 자기 입으로 결혼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축복을 받는 결혼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벌써 5년 동안 거의 아이를 낳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질 않은 거죠. 근데 그 간통 사건도 사실 그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진행돼가지고 좀 관심을 끌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뭐 임창용 선수가 결혼 당시에 만났던 또 다른 A 양이 있었는데 A 양이 임창용 선수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그와 만났던 일들을 고백하면서 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파경을 맞을 무렵에 2002년 11월에 파경을 했는데 그때 A양과 임창용 선수가 교제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당시 아내분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4월에 A양이 임창용 선수의 전 아내에게 찾아간 건데 그 이유는 임창용 선수가 전 아내와 결혼을 한 후에 쭉 A양을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임창용 선수가 A양이 아닌 또 다른 여자와 만난 사실을 A양이 알고 화가 나서 자기한테 올 피해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전 아내를 찾아가서 그간의 일들을 쭉 말했던 거죠. 그래서 전 아내와 A양이 함께 합심하여 증거물을 수집을 합니다. 와. 세 번째 여인과의 증거물을. 아니 사랑과 그 당시에, 전쟁이요? 예, 당시에 세 번째. 임창용 선수가 뭐 하웨이 전지훈련에서 사왔던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임창용 선수와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녹음 테이프 이런 것들 다 증거 수집을 해서 법적 효력이 좀 더 있는 전 아내의 이름으로 법원에 고소장을 냈어요. 그때 진짜 임창용 선수 투구폼이 멋있다고 내가 고등학교 때 맨날 따라하고 이러고 있을 시점이었는데 그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결국 임창용 선수는 자신의 내연녀로 인해서 자신의 전 아내에게 간통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고 벌금 380만 원을 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간통이 벌금 38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뭐 간통죄가 성립이 됐으니까 그 이전. 거기다가 지금 도박 사건까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상당히 맞물린 힘드시겠네요, 상황에서 지금. 두 번째 결혼을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미 알려진 상당히 일이 힘드시겠어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임창용 선수를 무작정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국가대표로서 활동도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또 야구인으로서는 이게 참 위대한 업적을 그럼요. 해냈던 선수인데 어쨌든 혐의가 이 도박건에 관한 혐의가 밝혀지면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거고요. 프로야구가 국민들한테 아주 큰 사랑을 받는 아주 대표적인 인기 종목인 만큼 더 이상 프로야구계에 나쁜 소식이 안 들려오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떠도는 궁금한 풍문을 해결해 드립니다. 밀착 토크. 흥문으로 드라샤. 예, 다음 시간에도 궁금하고